자,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중국발 악재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쪽 악재는 지금 어떤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분들께서 중국발 악재는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뭐 중국발 악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왜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지, 그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했던 얘기가 사드 반드시 한국에 배치하겠다, 그런 어떤 코멘트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드 배치를 검색해 보시면 중국 보복, 한영, 그리고 비자, 뭐 화장품 이런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검색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참여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반도체, LED, LCD 그리고 자동차 강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으로 약 70% 정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이 결국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중국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 수출이 좀 안 될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저런 페널티를 예상보다 강하게 못할 거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판단은 뭐 그런 부분들 중국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발 한국,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가운데서 전세기 신청을 또 불허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이런 얘기의 근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올해 말이죠. 2017년 말에 중국의 제 19차 전국 대표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차기 권력 구조의 어떤 그 대표를 좀 뽑는 자리인데, 사드 배치 관련돼서 즉 중국 입장에서 위험 요소인 한국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올해 말 중국의 제 19차 이런 어떤 대표자 뽑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더 한국을 좀 강고하게 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표 흐름들은 좀 약간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까지 3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을 저점에 의한 상승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소위 그 사드 배치, 즉 중국발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등대처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발 또 다른 리스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